봄이었죠. 봄, 여름, 딱 요맘때쯤이었죠. 그때 이제 2016년 1월 달에 비강암을 제가 수술을 하고 방사선을 했습니다. 1월 달에 수술을 하고 방사선까지 마치니까 3월 초쯤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안녕하세요. 자녀생활건강 이원준입니다. 저는 갑상선암, 비강암, 폐암 등등으로 지금 7년째 암투병 중이고, 앞서 두 암은 이제 완치 판정이 됐죠. 그래서 현재는 이제 폐암만 남은 상황인데, 아직, 이제 5년이 지나야 완치니까 아직 2년이 더 남았습니다.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매번 생기다 보니까 제가 이것을 처음마다 좀 말씀드려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어떤 암을 앓았고, 또 지금 어떤 상태다. 오늘은 제가 이제 경험했던 우울증 경험 스토리를 좀 말씀드리면서, 암 환자분들이 어떤 통계를 보니까는 한 70%는 우울증을 경험한다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서 다들 아시는 내용이지만 한 번 더 짚어드리거나 혹은 모르셨던 부분을 제가 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소마티제이션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나요? 신체화라고 하는데, 간단한 예를 들면은 아침에 아이들이 학교 가기 싫으면 괜히 배가 아프다, 머리가 아프다 등등 이렇게 핑계 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가장 대표적인 이제 소마티제이션의 형태고, 주변에서 보면은 어른분들 중에 이제 스트레스 상황하에 놓인다든지 아니면 고부 갈등처럼 어떤 인간관계에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화병 생긴다고 하죠. 이렇게 막 명치 있는 데가 타는 것 같다 그러고 답답하다 그러고, 그런데 병원 가서 검사해 보면은 아무 이상이 없고 원인을 모르겠고, 식도염인 줄 알고 내시경도 해봤다가 심장 문제인 줄 알고 심장도 검사해봤다가 하는데 아무 증상이 없는데 환자 본인은 막 죽을 것 같은 그런 화병. 그 외에도 어떤 회사 생활이나 어떤 사회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뒷목이 뻣뻣해진다든지, 갑자기 배가 싸르르 아프다든지,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어떤 심리적인 상태 때문에 신체적인 증상이 나타나는 거를 신체화라고 하거든요. 이 환자분들이, 암 환자분들이 우울증을 겪을 때는 반드시 이 신체화라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체화라는 개념을 조금 알아두셔야 스스로 조금 판단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먼저 드린 거고, 저도 그랬습니다만은 암에 진단받고 수술 항암 방사선 하고 나서 막 불안하시죠, 많이. 이렇게 치료를 하는데도 재발하면 어떡하지? 전이하면 어떡하지? 죽으면 어떡하지? 이러면 어떡하지? 저러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는 일상생활이 안 되고 이런 신체 증상이 나타나는 상황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런 상황은 갑자기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초창기의 약한 불안감에서부터 우울증의 가장 끝판왕은 자살이죠. 보통 이제 제일 안 좋은 상황이 그건데, 이런 가벼운 단계에서 자살까지 할 정도의 심한 단계로 한 방에 가지가 않는 거죠. 가장 적절한 비유로 끓는 물 속에 개구리라는 게 제일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잠식돼 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서서히, 천천히.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어떤 불안감이 지배적으로 나타나다가 그것이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소마티제이션이라는 신체화로 막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단계를 넘어서면은 이제 신체화와 더불어서 우울감이라는 게 찾아오는데, 신체화까지는 그래도 어떤 기분 자체가 우울하다는 느낌은 잘 안 들거든요. 제 경험상으로도. 어떤 신체화 증상 때문에 신경질이 날 뿐이지, 사람이 우울해지거나 매갈이 없고 무기력해지거나 이런 단계가 아닌데, 우울감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그런 것들이 일상생활 중에 한 절반 가까이 이제 차지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울감을 지나치면은 이제 우울증이라는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앞서의 신체화와 우울감이라는 증상 플러스로 이제 무감동 스테이지가 되는 거죠. 무감동이라는 것은 기뻐도 기쁘지 않고 슬퍼도 슬프지 않은 거예요.
자기의 생일날에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막 축하를 해주는데 정작 주인공인 본인은 웃지 않는 그런 상황. 제가 예전에 TV에서 그것이 알고 싶단가 그 다큐멘터리에서 본 적이 있는데 생일 파티하고 그날 저녁에 자살하신 분이 있어요. 그때 그 생일 그 파티 사진을 보니까 다들 피자하고 뭐 치킨 시켜놓고 다들 박수 치면서 손자 손녀 웃고 계시는데 그 할아버지 어르신은 웃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 거. 그 다음에 슬픈 영화나 어떤 드라마를 보고 다들 눈물 짜고 울고 슬픈 스토리를 접하는데 본인은 정작 아무 느낌이 없는 이런 그 무감동이 되게 위험한 상태인 겁니다. 생각보다. 그 우울증이 이제 발현되면 그런 게 나타나는 거죠. 혹시 환우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단계 중에 내가 어느 쯤에 속한다고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아, 나는 지금 불안감에서 약간 신체화 단계로 넘어가고 있어. 아, 나는 신체화를 지나서 이제 하루 중에 어느 정도 시간 이상 우울감이 있어. 이렇게 판단하실 분이 계실려나 모르겠어요. 근데 그건 스스로 판단하기는 쉽지가 않고,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은 저는 신체화 단계에서 치료를 시작해가지고 치료를 조금 성공적으로 짧게 끝낸 경우입니다. 보통 우울증이 심해지면은 1, 2년 치료 갖고 안 되거든요, 보통. 몇 년 간다. 한 5년, 6년, 막 10년 이렇게 약을 드시는 분들도 종종 있어요. 근데 초기에 치료를 시작할수록 짧은 기간 안에 재발이 없이 쉽게 끝낼 수가 있고, 중증으로 갈수록 치료가 길어지고 재발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 경험담을 말씀드리는데 그걸 잘 들어보시고 자기 상황을 한번 반추를 하셔서 적절한 대처를 해야 되겠다 싶으시면은 주저하지 마시고 1983년부터 이어온 어머니의 손맛 그대로 월성 매운탕이 100년 가기가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손맛에 정성을 더해 바다의 풍미를 전합니다. 낙지와 새우, 월성의 비법 양념이 어우러진 낙새 매운탕까지 100년을 이어갈 건강한 맛집 월성. 제가 우울감을 경험했던 게 2016년 그 초였어요. 여름쯤, 봄이었죠. 봄, 여름, 딱 요맘때쯤이었죠. 그때 이제 2016년 1월 달에 비강암을 제가 수술을 하고 방사선을 했습니다. 1월 달에 수술을 하고 방사선까지 마치니까 3월 초쯤 됐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때는 잠시 병원을 쉬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때는 집에서 쉬면서 되게 여유로웠어요. 마음도 푸근하고. 제가 예전에 블로그에도 한번 짧게 써놓은 적이 있었는데, 집사람이랑 같이 만난 거 먹으러도 다니고, 날씨 좋을 때 산책도 하고 하면서, 이제, 암이란 거 이렇게 별거 아니네, 나을 수 있네, 이런 긍정적인 생각으로 지내던 순간이었는데, 그때 어느 순간부터 잠이 일찍 깨기 시작했습니다. 잠이. 밤에 10시, 11시 사이에 잠을 들면은 한 4시? 이렇게 깨버리는 거예요. 그러고는 잠이 안 와요. 다시 자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잠이 안 오는 거죠. 그런데 그 시간이 점점 짧아져가지고 그러다가 3시에 깨고 그러다가 2시에 깨고 어떤 날은 아예 처음부터 잠이 들지 않고 밤을 꼴딱 새고 이런 경우가 이제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름까지 쭉. 신기한 거는 잠을 드는 거는 문제가 없었어요. 머리만 대면 잠이 드는데 일찍 깬다는 게 문제였죠. 그렇게 이제 며칠을 지내면서 잠을 못 자게 되니까 상당히 몸이 컨디션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갑자기. 막 찌뿌둥하기도 하고 만사가 귀찮아지고 막 그런 상황이 됐었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은 잠이 안 오는데 거기다 플러스로